네, 세계보고 증시보고 2부 마지막 순서는 센터장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초대한 분은요,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 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또 반도체를 낱낱이 파헤쳐 주신다고 들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2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반도체 공급난 우려 어떤가요? 전반적인 서플라이 체인이 계속해서 좀 공급 부족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웨이퍼를 만드는 일본의 두 개 회사, 대표적으로 시네트 썸코, 그다음에 또 독일의 실트로닉 필두로 해서 계속해서 웨이퍼도 부족하고, 여기에 파운드리 회사들이 많이 증설을 했지만 수요가 올라가는 속도가 좀 더 빠르고요. 여기에 최근 들어서는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어쨌든 그런 특수가스 같은 쪽도 좀 공급이 타이트해지고 있어서 전반적인 공급 부족난, 그리고 제일 중심이 되는 거는 역시 자동차 반도체, 두 번째가 파운드리, 이 두 개의 공급난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길게 이어졌던 공급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지금은 그런데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이슈로 인해서 공급 대란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와중에 대만에서 지진이 나서 TSMC 공장 가동 중단에 일본에서도 강진이 발생해서 좀 파장이 컸잖아요. 여기에 그런데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말이 있던데요. 반사이익까지는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대표적으로 르네사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글로벌하게 보면 세계 3위의 자동차 반도체 회사인데, 거기 공장이 또 어쨌든 간에 지진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자동차 반도체 수급난에 좀 더 가중될 수 있고요. 그리고 TSMC, UMC 같은 경우에 일부 이제 정전이 있었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거의 이제 어떻게 보면 영향은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회사들이 정말 심각한 피해를 입으면 비메모리 반도체를 못 만드는 거거든요.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으면 아무리 메모리 반도체가 공급이 좀 용이해도 부품이 없으면 완제품을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어쨌든 TSMC, UMC가 만약에 가동 중단이 의미 있게 되면 이건 우리나라 IT 산업에 되게 안 좋은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유일하게 좀 좋은 거는 이제 메모리는 좀 여전히 공급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일본 지진 때 어쨌든 키타카미라고 후쿠시마현 약간 북서쪽에 키타카미에 이제 키옥시아가 공장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낸드 공급이 그만큼 줄기 때문에 가격 탄력적인 커머더티 메모리 반도체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반사이익을 받는 거죠. 반사이익은 일부 있고 대부분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본의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8인치 파운드리나 낸드 플래시, 실리콘 웨이퍼 등을 생산을 하는데, 이번 가동 중단으로 좀 수급난이 심화되고 가격이 오르면서 이 경쟁사인 국내 반도체 기업의 반사이익은 그만큼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정말 어셈블리를 하고 싶은데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비메모리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만들고 싶은데 특정 부품이 없으면 모바일 디램이든 낸드를 충분히 공급하고 싶어도 그들이 필요 없는 거죠. 조립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은 전 세계 완제품 서플라이 체인에 상당히 부정적인 거고요. 그러니까 파운드리랑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그런 공장에 사고가 있으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도 어셈블리 수에 되게 부정적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는 공급이 가행돼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 경쟁사가 그런 공장이 좀 어려움이 겪으면 공급이 준다는 기대감으로 제품 가격이 상승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기업은 공장에 어쨌든 피해는 없는데 제품 가격은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긍정적이라고 보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공장 가동이 좀 반사이익이 될 줄 알았는데 아직 호재보다는 좀 안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낸드 말고도 파운드리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중국 쪽의 스마트폰 부진이나 전쟁 때문에 스마트폰 PC 수요가 부진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파운드리 업체들이 호황을 누리는 이유가 뭘까요? 가장 큰 거는 역시 파운드리 가격을 많이 올렸고요. 그리고 작년부터 이제 장기 계약을 많이 합니다. 1년 이상 계약을 하다 보니까 업황에 무관하게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가동률이 중요한데요. 가동률이 이제 대부분 회사가 100% 가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장기 계약을 통한 파운드리 판가 상승, 여기에 이제 공급난이 있다 보니까 비싼 제품 위주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로덕트 믹스도 좋아지고요. 그래서 TSMC 같은 경우에는 1, 2월 합쳐서 보면 매출액이 어쨌든 뭐 1, 2월하고 이제 3월까지 아직 공개는 안 했지만 저희가 추정한 바로는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가 예상되고 여기에 UMC 그리고 대만의 VIS 이런 회사들도 매출액이 1, 2월 달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이상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SMIC 같은 경우에는 1, 2월 누계를 보니까 작년 1, 2월 대비 60% 가까이 늘었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한 호황을 파운드리 회사들이 누리고 있다. 아직도 그렇게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장기 계약을 맺은 기업들이 많고 또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판가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이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전 세계적인 공급망 문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은 지금 좀 어떤가요? 그래서 사실은 공급망 이슈에 따라서 이제 판가를 올리는 회사들은 사실은 실적은 정말 좋고요. 뭐 주가는 근데 이제 언제가 피크일까에 대한 항상 이제 주가 계속 올랐기 때문에 네.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또 고점 매도하려는 그런 의도도 좀 있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주가가 시장이 안 좋아서 같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이번 파운드리 사이클은 올해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년까지는 최소한 이어진다고 보면 2022년에 글로벌하게 보면 경쟁이 있는 파운드리 회사들에 대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하다. 대표적으로 TSMC든 대만의 UMC든 이런 기업들은 올해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 뭐 연말까지 나올 거고 그리고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이런 좀 내년까지 비전이 좋은 기업들은 이런 매크로 이슈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는 저희는 그런 하락을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항상 유효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략까지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특히나 지금 차량용 반도체 사실 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내놓는 자료를 보면은 작년부터 이 차량용 반도체 수급 차질로 인한 생산 감소 이런 문구가 좀 빠짐없이 등장을 네. 했거든요. 언제쯤 개선될 수 있을지 예측하기가 참 힘든데 네. 우리 센터장님은 언제쯤 괜찮아질 거다라고 보시나요? 완전히 해소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 공급 부족의 강도 자체는 하반기는 좀 완화가 된다고 제가 보는 이유가 반도체 공장이 이제 보통 가동 1년이 좀 넘어가면 새로 지은 공장도 1년이 넘어가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급에 좀 의미 있게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독일에 이제 작년에 12인치 팹을 2개를 지었습니다. 보쉬가 하나 지었고 그다음에 인피니언이 하나 지었거든요. 물론 인피니언 공장 오스트리아에 짓긴 했지만 그래서 이 두 공장이 올 가을 되면 이제 가동한 지 거의 1년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공급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고 그다음에 TSMC든 대만의 또 파운드리 회사들도 증설을 많이 했는데 그 전체 증설분 중에 이제 최근 들어서는 좀 상당 부분을 자동차에 좀 할당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반도체가 가격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파운드리 가격도 같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면 뭐 TSMC뿐만 아니라 UMC 그다음에 뱅가드 아까 VIS라는 그런 기업들도 자동차 비중을 좀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는 공급 부족은 완화될 거지만 완전히 뭐 해소되고 그러기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배경에는 신생 전기차 회사들이 또 많이 생겨났어요. 테슬라든 중국의 뭐 BYD든 뭐 그리고 순수 전기차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면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를 훨씬 더 차량당 많이 최소한 뭐 3-4배 더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가져오는 그런 수요까지 감안해 본다면 네. 사실은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은 상당히 이어진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급 부족이 조금 이어지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좀 최근에 부침을 겪고 있는 반도체 대형주에 대한 말씀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최근에 또 신성장 아이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로봇 기업을 M&A 하겠다, 메타버스에 진출하겠다라고 했는데도 주가에 반영을 못하는 건지 박스권 안에서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좀 주가에 앞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삼성이 그렇게 의미 있게 인수할 만한 로봇 기업은 국내에는 별로 없나요? 없는 것 같고요. 로봇 사업에 이제 당연히 진출 의미 있게 해야죠. 네. 준비도 많이 했고, 근데 어쨌든 삼성의 이제 가전 제품들이 결국은 이제 서비스형 로봇이 결국 이제 한 가구에 하나씩 들어갈 겁니다. 가사도우미 로봇이든 뭐 로봇 청소기는 지금도 있지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당장 실적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삼성이 단순한 플랫폼 말고 물론 메타버스 생태계가 확장이 되면 반도체에는 되게 긍정적이지만 그거는 네. 좀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거보다는 오히려 메모리 반도체 업황, 특히 D램 가격의 반등 시기, 여기에 파운드리에 있어서의 경쟁력,
그리고 스마트폰에서의 어쨌든 프리미엄 제품에 있어서의 성과 이런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 비전 2030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이 투자 금액을 확대한다라고 하던데 이런 부분은 좀 자세하게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죠. 그럼 뭐 어차피 늘 하는 장기 비전이기 네. 때문에 업황 보면서 투자하는 거고요. 올해도 삼성도 설비 투자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파운드리나 이런 쪽은 투자가 좀 작년보다 증가할 것 같고요. 반면에 메모리 반도체 투자는 작년보다 좀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장비 같은 경우에는 선발주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해계 처리는 올해 투자로 잡히거든요. 네. 그렇지만 이게 올해 공급에 영향은 안 주겠죠. 왜냐하면 장비가 이제 설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약금만 준 것도 올해 또 설비 투자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좀 특히 노광 장비 같은 경우에는 바틀렉이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실제로 발표하는 투자보다 시장이 주는 그런 공급에 주는 효과는 올해까지는 조금은 영향은 적다고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비전 2030까지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저희가 또 다른 반도체 대형주로 SK하이닉스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센터장님께서 낸 최근 리포트를 봤는데요. 예. 제목이 그린 딤을 통해 불확실성 극복 예상이라고 되어 예. 있더라고요. 예. 이 그린 딤이 뭔지 예.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알려주실까요? 예, 보통 딤이라면 이제 그 디램 모듈을 딤이라고 합니다. 디램 칩을 있는데 그걸 하나로 쓸 수 없으니까 여러 개 묶여가지고 이제 원하는 디램 용량을 이제 충족시키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전문 용어로는 딤이라고 부릅니다. 네. 듀얼 인라인 메모리 모듈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여기 그린이 붙은 거는 학계에서 그렇게 많이 붙여요. 왜냐하면 그린의 뜻이 뭐냐면 DDR5가 되면 DDR4보다 소비 전력이 1.2V 쓰던 걸 1.1V 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D램의 전력 소모가 많이 준다. 네. 그린의 의미는 친환경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친환경 D램이 왜 중요한가 하면 데이터 센터는 360일 동안 전원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전력 소모를 쓰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산업용 전력 수요의 8%가 데이터 센터입니다. 네. 한국만 가지고도.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가 많다는 거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클라우드 사업자의 주요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역사회도 전력을 먹는 하마지만 네. 클라우드 사업자들도 상당히 많은 이제 비용이 전기 관련된 비용이거든요. 근데 D램이 이제 전력 소모를 이제 뭐 그린딤은 실제로 요즘 나오는 그런 최첨단 제품은 50%까지 기존 DDR4보다 전력 소모를 줄인다는 그런 뭐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평균적으로는 30% 이상은 줄이는 건 분명한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50% 줄인다면 서버 전체의 전력 소모를 한 거의 30% 가까이 줄일 수 있고 만약에 뭐 D램이 한 30% 줄이면 서버 전체의 한 15% 정도는 전력 소모를 줄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그런 비용들도 줄지만 그다음에 요즘은 대부분 다 이제 ESG 경영을 강조하잖아요. 환경에 대해서 뭐 탄소 중립, 탄소 제로 다 대부분 강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린 딤이 역할이 크고 또 서버 디램의 매출 기여도가 제일 큰 회사가 SK하이닉스입니다. 네.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서버 디램이 이제 조금씩 비중이 올라오고 있지만 여전히 30% 중반 정도 되고요. 디램 전체 매출액에서. SK하이닉스는 40%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서버 디램 하면 하이닉스가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모멘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지금 주가가 밀당한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밀당은커녕 좀 저를 밀어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이 센터장님께서는 SK하이닉스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지금은 사실은 뭐 업황보다는 매크로 이슈가 큰 것 같고요. 네. 뭐 실적 좋아도 빠지는 회사들 많습니다. 다른 반도체, 자동차 반도체든 파운드리든 뭐 실적이 좋아도 빠지는데 그렇죠. 삼성하이닉스는 사실 1분기 실적이 저점이에요. 올해 1분기보다 2분기가 일단 낸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좋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디램까지도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는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되는 2분기부터는 이제 좀 밀당보다는 조금 방향성이 당겨줄까요? 좀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하이닉스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산업 전반적인 흐름과 대장주 투톱,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디테일한 이야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입니다. 올해 반도체 섹터에 대한 투자 의견 어떻게 되시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탑픽 어떤 건지 좀 궁금하네요. 네. 갑자기. 네.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반도체는 하반기로 가면 디램까지 좋아진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낸드가 2분기부터 좋아지기 때문에 또 2분기 디램 가격이 낙폭이 많이 줍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는 저는 사실 2분기부터 의미 있게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주가라면 뭐 지금부터 저는 괜찮은 가격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 하반기에는 지금이 저점이다라고 보시나요? 예, 하반기에는 아마 좀 인내의 좀 결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3분기 되면 디램, 낸드 모두 이제 출하량도 늘면서 가격이 같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시점에는 어쨌든 실적에 대한 방향성도 좋고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졌어요. 네. 삼성전자 기준으로 이제 PER이 10배가 안 되고요. 올해 한 7,300원 정도 EPS 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저희가 14만 5천 원 보고 있거든요. 네. 뭐 밸류에이션이 이제 PER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8배, 삼성 같은 경우에는 9배 이 정도면 사실 또 배당도 요즘은 많이 하잖아요. 네. 삼성전자 기준으로 지금 기준이면 배당 수익률이 2%가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주가에서는 저는 뭐 1분기도 실적도 뭐 생각보다 양호하긴 합니다. 양사 모두. 그렇지만 뭐 1분기보다 4분기보다는 이익이 분명히 주는 거고 1분기보다 2분기가 가장 좋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낸드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다고 본다면 실적을 다 확인하면 늦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저는 밸류에이션상 상당히 매력적이고 그다음에 바로 이게 2분기, 3분기부터 좀 실적이 좀 변하거든요. 네. 긍정적으로. 그런 거를 좀 활용한다면 지금은 투자 적기가 아닐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이슈가 있었던 반도체 섹터, 이제는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는 역시나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현대차증권 노근창 센터장과 함께한 초대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